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유비쿼터스 세상으로. 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을 신나고 유익하고 재미나는 IT 세상으로 이끌 영원한 IT 전도사 JJ입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그죠? 가자 유비쿼터스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 저와 아주 재미나게 신나게 이제 유비쿼터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2만 불, 3만 불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특히 또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 이제 생산적으로 이제 선진 기업이 되고, 또한 저 강의를 듣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이해해서, 그죠? 다른 나라보다, 다른 어떤 나라의 국민들보다 앞으로 우리가 행복의 선물 받고 선진 국민이 되고, 그죠? 특히 우리나라가 유코리아를 실천하여 특히 남들보다 이제 미래를 미리 설계해가지고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건설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현재 아주 재미나게 유익하게 이제 아주 유비쿼터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이제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정보보호 바이러스, 그죠? 이제 IT 정보화 시대, 특히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는 정보가 돈이다. Content is money. Information is money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 정보를 보호하자. 아주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듣고 생활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유비쿼터스 그 이야기 벌써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하면서 그 13번째 이야기, 그죠? 바로 다가오는 차세대,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 오늘 또 아주 유익하게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벌써 그 13번째 이야기 유비쿼터스 컴퓨팅. 예, 좋습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유비쿼터스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뭐냐? 그죠? 이제는 우리가 전혀 컴퓨터와 인터넷, 특히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의 개념. 그죠? 그래서 오늘은 유비쿼터스 이야기 중에 좀 더 깊은 이야기,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항상, 즉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개념을 유비쿼터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처럼, 그죠? 공기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공기처럼 어느 곳이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개념들, 요소들을 우리는 라틴어로 유비쿼터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994년경에, 그죠? 미국의 제록스사의 마크 와이자라는 박사팀이 이제 우리 IT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94년에 마크 와이저 박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발표하고, 이제 불과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놈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벌써 실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이 윤택해졌고, 그 뒤를 이어서 제2의 혁명 뭡니까? 산업혁명이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아주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도입되고,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결합이 되면서 제3의 혁명, 정보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IT 정보화 시대 한가운데 여러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 공간 외에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특히
20대, 30대, 40대들은 많은 시간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접속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드는 사이버 공간, 전자 공간 안에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접속해서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 메일을 보내고 강의도 듣고 쇼핑도 하고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혁명이 끝나기도 전에 드디어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이 도입돼 가지고 제4의 혁명, 유비쿼터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진국의 관건은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국가가 어느 나라가 유비쿼터스 환경을 미리 만들어내느냐, 어느 기업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아래에 기업 활동을 하느냐, 특히 어느 나라 국민이 유비쿼터스를 이해해가지고 유비쿼터스에서 행복을 선물 받느냐. 그죠? 이제는 앞으로 차세대, 다가오는 미래에 이제 여러분 빈부의 격차, 이제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돈이 아니고 뭐다? 유비쿼터스, 정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주 중요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키워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제 이 JJH와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블루오션, 블루오션, 이제 희망의 바다, 푸른 쪽빛 바다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블루오션의 대명사 유비쿼터스, 그죠? 과거에 레드오션, 이제는 레드오션을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빨리 블루오션의 세계, 유비쿼터스의 세계를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해서 유코리아를 실천하고 여러분 기업은 유비즈니스 실천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터, 그죠? 그래서 1994년 마크 와이저 박사팀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이론적으로 내놓고 지금 불과 10년이 채 넘기 전에 이놈이 실현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특히 네트워크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제 컴퓨터는 도구가 아니고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IT 정보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컴퓨터와 인터넷은 도구였습니다.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에 컴퓨팅은 도구가 아니고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 이걸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은 이 컴퓨터가 우리 세계에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947년경에 집채만한 컴퓨터가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그 18,000개의 진공관으로 된 아주 성능이 떨어지는 큰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그 계산을 대신해 주기 위하여, 그죠? 우리 사람이 1부터 100까지 더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리기도 틀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더 빠르게,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만들어내주는 기계를 생각해서 만든 게 컴퓨터입니다. 1947년에 컴퓨터 계산 목적으로 등장했던 이 컴퓨터가 그죠? 이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이제 1976년경에 우리 개인한테 주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PC, 즉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세상에 등장하면서 세상은 산업화에서 정보화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컴퓨터의 고유 기능은 초창기에는 계산을 자동 처리해주는 컴퓨터였습니다만은 이제 PC 개념이 도입되면서 계산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더라. 그래서 컴퓨터가 고유 기능이 뭐였었습니까? 프로세싱이었죠.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 인간의 일거리, 데이터를 우리 인간이 처리하지 않고 컴퓨터라는 기계가 자동으로 오토 프로세싱 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 주더라. 이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대. 이 정보화 시대. 그래서 이 컴퓨터가, 그죠? 제3의 혁명, 정보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아주 생산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20대, 30대, 40대들은, 여러분, 책상마다 컴퓨터가 도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3,800만 명가량이 인터넷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 늘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인터넷이라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그 전자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이 하나가 묶여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프로세싱 기능이 도입됐다가 이제는 뭡니까? 네트워크 여기에다가 이제 컴퓨터에 고유 기능은 내가 논리하기 처리 기능 프로세싱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 경에 95년 경에 들어오면서 이 컴퓨터 프로세싱에다가 바로 네트워크의 커뮤니케이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송수신 기능 즉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송수신이 결합돼 가지고 정보와 통신이 결합된 정보통신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죠? 지금은 그죠? 바야흐로 IT 정보화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을 때 현실 공간, 물리 공간에서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처리 기능과 네트워크의 송수신 기능이 결합된 정보통신의 시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활합니까? 네, 늘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리 공간에서 생활하고 컴퓨터를 부팅시키고 네트워크, 즉 인터넷을 접속시켜가지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 전자공간,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간이 또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학교에서도 물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병태야, 너는 물리 공간과 전자공간의 생활을 몇 프로 하느냐? 그럼 요즘 젊은 우리 20대들은 그래요. 교수님 50대 50 정도다. 물리 공간에서 50% 살고 한 50% 정도를 컴퓨터를 켜고요. 인터넷을 접속시켜가지고 그가 전자공간 안에서 나는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고스톱도 치고 메일도 보내고 쇼핑도 하고 교수님 한 50%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특히 젊은 20대 특히 30대 40대들은 컴퓨터 인터넷을 거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이 컴퓨터와 네트워크 인터넷은 도구였단 말이에요. 도구. 컴퓨터 정보를 처리해주는 정보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컴퓨터고 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에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송수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도구. 이놈이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환경이 되더라. 인바이러먼트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켜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접속시켜야 되는데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는 어떻게 되더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가 존재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과 내가 컴퓨터를 찾아다니지 않고 내가 인터넷 접속 안 시키더라도 항상 우리가 사는 물리공간 안에 뭐가 존재하더라? 전자공간이 존재하더라 이 말입니다.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공간, 유비쿼터스 공간이 이제 다가오고 이 유비쿼터스 공간 안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느낍니다. 컴퓨터를 켜야 되고 인터넷을 접속시켜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이 도구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장으로 도구로 우리는 전자공간에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제 다가오는 이제 올해부터 유비쿼터스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뭐다? 굳이 컴퓨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곳에 컴퓨터의 프로세싱이 컴퓨터가 존재하고요. 전 세계가 가는 곳곳마다 네트워크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물리공간 안에서 굳이 전자공간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항상 전자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되더라? 지금은요 데스크 PC입니다. 데스크탑. 여러분이 컴퓨터를 느낍니다. 여러분 눈앞에 컴퓨터란 하드웨어가 존재를 합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다 들었죠? 근데 이놈이 이제는 뭐로 바뀝니까? 이 컴퓨터가 모바일 컴퓨터. 그죠? 모바일 컴퓨터로 바뀝니다. 모바일 컴퓨팅 환경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핸드폰, PDA가 컴퓨터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고정적인 컴퓨터죠? 여러분 책상 위에, 학교에, 또 PC방에 찾아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컴퓨팅 환경을 우리는 뭐라 한다? 모바일 컴퓨팅이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이미 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핸드폰에서 여러분 쇼핑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에서 여러분 지하철 속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핸드폰에서 고스톱을 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비쿼터스의 시작은 이제는 모바일 컴퓨팅부터 시작되더라. 모바일 컴퓨팅. 예.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 네트워크도 굳이 인터넷에 접속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위성으로 예? 모든 객체가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바일 컴퓨터가 이렇게 머무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그죠? 이제 이러다가 조금 뒤에는 뭐다?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차고 다니다가 입고 다니다가 이제 이 모바일 컴퓨터가 소형의 칩으로 바뀝니다. 칩. 예? 프로세싱 기능이 가능한 건 다 컴퓨터입니다. 프로세싱이 가능한 칩이 여러분 존재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 물건, 객체한테 이 컴퓨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네, 늘 이야기합니다. The world is consist of objects. 여러분, 이 세상은 객체들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객체고, 이 분필도 객체고, 칠판도 객체고, 카메라도 객체고, 벽도 객체고, 그죠? 모든 객체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객체에 컴퓨터가 들어간다 하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예? 모든 물건에 특히 사람한테도 이제는 컴퓨터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신기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 대형 컴퓨터, 집채만한 컴퓨터였어. 그죠? 데스크탑에서 이제 핸드폰이 컴퓨터가 되다가 급기야는 조만간에 이 컴퓨터는 초소형 칩이 돼가지고 이놈이 모든 물건한테 컴퓨터가 주어지는 환경. 이게 유비쿼터스 컴퓨팅입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 성경에도 예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세에 666이라는 문신을 가진 짐승이 나타났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풀어보면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예? 지금 현재 데스크탑의 컴퓨터가 노트북의 컴퓨터가요. 핸드폰으로 바뀌었다가 들고 다니는 거로 기차 타. 어떻다? 이제는 초소형의 칩이 돼가지고 모든 객체한테 이제 이 컴퓨터가 주어지고요. 예?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리고 이 객체의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과 특히 네트워크의 송수신 기능, 네트워크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물건에 여러분 뭐가 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리공간에 이 물건들한테 컴퓨터, 물리공간 안에 또 전자공간이 바로 존재하게 되는 시대. 예? 제3의 공간, 유비쿼터스 공간이 이제는 선진국에 가름짓고 어느 나라가 유비쿼터스 공간을 빨리 만들어내느냐. 그렇죠? 어느 나라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환경을 컴퓨터를 도구에서 환경으로 바꿔버리느냐? 이놈이 이제 선진국의 핵심 키워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진국 되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비쿼터스라고요. 유비쿼터스 공간을,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건설하지 않고는 도저히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2만 불, 3만 불 될 수 없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선진국들은요. 이미 10년 전부터 유비쿼터스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1998년부터 NGI라는 프로젝트를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유비쿼터스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이제 왜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유비쿼터스를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한 발 더 앞서가지고 유비쿼터스를 건설하고 맞습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유비쿼터스가 만들어내는 공간에서 생산적으로 퀄리티 높은 삶을 살아가지고 빨리 행복을 선물 받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진리입니다. 진리. 대형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핸드폰이 여러분들 컴퓨터가 되고요. 이제는 핸드폰이 이 모바일 컴퓨팅에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뭐냐? 바로 모든 객체한테 컴퓨터의 프로세싱이 들어가고 특히 현재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동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시키는 걸 이제는 모든 객체가 자동으로 전 세계가 사람과 객체, 객체 대 객체, 물건 대 사물이 전부 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버리는 환경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공간 유비쿼터스 공간이 아주 빠른 속도로 현재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바로 유비쿼터스, 이 모바일 컴퓨터부터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실현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 정보가전이다. 예? 정보가전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가전제품, 가정에 냉장고, TV, 오디오 이런 모든 가전제품에 컴퓨터가 들어가고 네트워크에 들어가가지고 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정보가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냉장고, 가정의 가전제품들의 컴퓨터의 치익과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을 담당하는 치익과 또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저 멀리서 집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를 온도를 올렸다 낮췄다가 그렇죠? 그리고 TV를 껐다가 켰다가 자동차를 켰다가 끄다가 지금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홈 네트워킹 정보 가전부터 유비쿼터스가 하나 실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특히 정보, 통신 그리고 방송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미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보던 이 방송도 핸드폰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시대. 그렇죠? 예, 정보기기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 분야마다 유비쿼터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정보기기들을 많이 보게 되고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의 시작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우리 엄밀히 말해서 모바일 컴퓨팅과 좀 다릅니다만은 보통 마크 와이저 박사는 모바일 컴퓨터부터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 정보를 쇼핑을 하기 위하여 내가 굳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접속 안 시키더라도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 어떤 기기들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IT 정보화 시대의 컴퓨팅 환경은 도구였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는 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환경입니다. 환경. 예? 우리 생활 속에 물리 공간에서 존재한 하나의 환경으로 자리 잡는 도구에서 환경의 시대. 이제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느끼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문서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 컴퓨터와 프린터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중요한 문서를 다운받고 바로 거기서 프린팅하면 가장 가까운 프린터가 작동해서 내한테서 종이를 출력해주는 정보를 출력해주는 것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죠. 굳이 이제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기기들을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마크 와이저 박사는 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컴 테크놀로지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컴 테크놀로지 소용한 기술이다. 왜? 지금은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면 소리가 들려요. 펜이 돌아가고 인터넷을 접속시키고 프린터를 키면 소리가 나지만 앞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요. 전혀 우리는 컴퓨터와 정보기기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공기처럼. 여러분 공기를 인식하고 다닙니까? 이런 환경, 이런 유비쿼터스 환경 내가 원하는 언제 어디서나 이제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과 인터넷의 네트워크 기능, 송수신 기능은 항상 존재한다. 어디에다가 모든 객체에 다 존재하는 시대. 그렇죠? 아주 투명한 시대. 바로 미래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은 하루빨리 유비쿼터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런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과감히 쓰면서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고 있다. 일대 딴 나라보다 한 발 더. 그렇죠? 지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국민이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이 JJC 강의를 통해서 먼저 알자 이 말입니다. 마인드부터 바꾸자.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 특히 여러분 개인이 유비쿼터스에서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죠? 질 높은 삶, 행복을 선물 받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열심히 지금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만들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유비쿼터스가 지금은 실현되고 있더라. 예? 예를 들면 인터넷도 바뀝니다. 그죠?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야기했는 이야기죠. 월드와이드 웹 개념. 현재는 이 정보기 컴퓨터가 인터넷에 그죠? 거미줄처럼 수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수직 관계, 종속 관계로 연결되어 있던 이런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 구조가 뭐로 바뀐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리드로 바뀌더라. 분산 협력 관계로. 즉 이제는 정보 공유를 수평과 여러분 대등한 관계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네트워크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리더 분산 협력 관계. 현재 IT 정보화 시대의 네트워크 인터넷의 구조는 월드와이드 웹이었습니다. 그죠? 자, 저 강의를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건 지금 공부도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예? 유비쿼터스 시대를 우리가 먼저 구현하고 우리나라가 2만 불, 3만 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JJ 측 하는 이 정도 단어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히 중요한 거 현재는 인터넷의 IP 버전 포드라 즉 IP 주소가 지금 부족해요. 그렇죠? 8비트씩 4개. 현재의 IP는 고갈 즉 IP가 부족해요. IP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IP가 뭔지 아시죠? 이야기 다 됐죠? JJH 강의를 듣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죠. 인터넷 프로토콜. 이제 IP가 부여됐다는 거는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트워크상, 인터넷상에서 이제 각 개체들을, 컴퓨터를 구분해 주는 게 뭐다? 인터넷 프로토콜. 우리는 IP 주소라 하면. IP 주소가 부여되지 않고는 인터넷에서 그 컴퓨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인식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 IP가 지금요, 버전 4, 즉 2의 32성, 얼마 안 돼요. 현재 전 세계의 컴퓨터가 수십억 대인데 이 모든 컴퓨터한테 IP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줄 수가 없다. IP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유동 IP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컴퓨터를 킬 때마다 IP가 따로따로 부여되고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걸 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유동 IP를 사용합니다만은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는 IP 체제도 바뀌죠. 뭐 버전 6로 그렇죠? IP 버전 6로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뭡니까? 16비트씩 우리 8개 해가지고 2에 128 무려 43억 개 정도의 IP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IP 버전 6대가 뭐다? 바로 유비쿼터스. 모든 객체들, 컴퓨터뿐이 아니고 심지어 사람까지 해도 뭘 줄 수 있다? IP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IP를 부여받았다는 건 뭐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IP 주소 체제도 지금 바뀌고 있더라. 어디서? 버전 4에서 버전 6로. 그래서 이 IP 버전 6가 완전히 체제화되면 이제 전 세계의 컴퓨터는 고정의 IP를 갖고요. 또 심지어 모든 물건에 인형에도 분필에도 칠판에도 IP를 다 줄 수가 있다. 그럼 이 칠판은 뭐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칠판이 되는 거요. 이 분필에 IP가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이 분필은 인터넷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개체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IP 버전 6가 되면요. 모든 물건들, 사물들, 여러분한테도 IP가 주어지면 인터넷을 키면은 여러분의 위치 추적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꼼짝 말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은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현명하게 해결되겠죠? 특히, 여러분,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게 현재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모든 사용하는 컴퓨터는 고정 IP든 유동 IP든 IP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여러분 게시판에 여러분 어떤 신빙성이 없는 글을 올리고 타인을 뭡니까 근거 없이 여러분들 뭐 욕을 하고 그리고 그 글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최근에 자살하고 뭐 이런 경우가 인터넷에 피해로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이야기더라.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잘 들으세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 가지고 내가 글을 쓰고 내가 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IP가 실시간으로 다 추적이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만 갖다 하면 다 알아요. 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 IP가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정보를 올릴 때, 특히 어떤 글을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쓴 글은 아무 근거 없는 불특정 다수의 글에 의해서 아주 엄청나게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런 사회적인 폐단이 있더라. 근데 그건 누구나 모르는 이야기다. 누가 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IP에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떤 이제 수사에도 좀 참여해보고 하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글 쓸 때 별 뜻도 없었어.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썼는데 그 자기 글에 어떤 특정 사람이 죽음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은 트랜스퍼런시 정말 투명하더라. 여러분의 글자 한자를 실시간 추적이 다 된다. 왜? IP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 IP 버전 6의 시대는 꼼짝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명할 세상은 정직해져야 되고요. 투명해지고 이제는 악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인터넷의 공간은 아주 맑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는요. 거짓도 택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IP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비쿼터스 공간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마인드도 뭐다? 긍정적인 사고, 밝은 개념, 그렇죠? 적극적인 마인드, 이제는 정직과 신뢰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유비쿼터스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유비쿼터스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은 이제 유비쿼터스 공간에서는 살기 힘들어진다. 이제는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 이제 밀실 정치 없어집니다.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부가 만들어지면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원한다면 항상 볼 수가 있더라. 그렇죠? 이런 시대가 이제 타고 오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만들어가고 있더라. 특히 또 인터넷 구조가 뭡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중앙 집중식 구조에서 이제 P2P, P2P로 바뀌고 있고 이것들이 전부 다 뭐 유비쿼터스를 만들어내는 지금 개념들이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이제 변하고 있죠, 그죠? 이거 외에도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비쿼터스 공간을, 유비쿼터스 세계를 이제 많은 부분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농업혁명, 제1의 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을 제2의 혁명이라고요. 특히 이제 정보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가 중요한 시대, 그죠? 지금은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 빈부격차보다 정보격차가 더 중요하다고요. 과거 산업화 시대는 뭐다? 빈부격차였죠. 돈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세상은 돈이었어. 돈 적은 사람은 가난하게 행복의 선물 못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정부화 시대,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는 정보격차다 했습니다. 이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안에서 정보를 누가 공유를 잘하고 어느 누가 정보를 가공 처리 잘하느냐, 정보 전쟁이다, 이죠? 이제는 정보격차에 우리 국민이 뒤지면 안 됩니다. 정보격차에 뒤지는 국민은 이제는 열등 국민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보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보격차가 뒤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단순한 코리아에서 물리공간만 존재하는 코리아에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돼서 정보통신을 만들어내고 정보혁명이 제3의 혁명, 정보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공간, 코리아, 무슨 코리아? 이 코리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특히 20대, 30대, 40대들은 이 코리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구에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객체에 컴퓨터의 플러스 신인 기능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IP 주소가 부여돼가지고, 그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 가는 곳곳마다 전세 모든 객체 물건들한테 컴퓨터와 IP가 부여돼가지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나라, 무슨 나라? 유비쿼터스 코리아. 그렇죠? 이제 국가적으로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빨리 건설해야 된다.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이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기업에서도 뭡니까? 그냥 그저 과거 물리공간에서 하는 비즈니스에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비즈니스. 무슨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유비즈니스를 어느 기업이 빨리 실천하는가? 특히 저강의를 듣는 젊은 학도들도 한 가지입니다. 과거의 책상에서 선생님의 단순한 브로드캐스팅, 물리적인 암기 위주의 공부에서, 런닝에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도구해가지고 전자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초를 받고 명강사를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이 런닝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젊은 학도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저 강의도 여러분 인터넷에 클릭해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굳이 내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접속 안 시키더라도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뭐가 존재하더라? 나는 강의를 들어야지 하면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바로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공기처럼. 캄 테크놀로지. 내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바로 처음에는 핸드폰이죠. 모바일 컴퓨터 핸드폰에서 바로 인터넷이 접속돼가지고 강의를 듣는다 이 말. 그러다가 핸드폰도 필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강의 듣고 싶어 하면 바로 강의가 물리 공간에서 전자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벽에 강의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유넌닝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죠? 이제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다. 항상 정보는 내 곁에 있더라. 전자공간에 들어갈 때 도구가 필요 없더라. 물리공간 안에 전자공간이 환경이 돼가지고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결합되어 버리는 공간. 무슨 공간? 유비쿼터스 공간. 이런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컴퓨터를 처리하고 인터넷을 접속시킬 수 있는 환경. 무슨 환경?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도구가 아니고 뭐다? 환경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도구에서 뭐로 변해버린다? 환경이 돼가지고 제4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국가적 정책적으로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건설하면서 또는 대학에서는 이런 유비쿼터스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 유비쿼터스 시대, 특히 IT 정보화 시대, 인생 역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이야기해요. 인생 역전은 뭡니까? 너또 복권 아니면은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현재 미래의 우리 젊은 학도들,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젊은 학도들이 이런 유비쿼터스를 이해하고 특히 내 강의를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이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불행히도 미래를 젊어질 우리 젊은 학도를 가리키는 대학에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언니, 오빠, 산업화 시대에 배웠던 엄마, 아빠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세상은 유비쿼터스 공간, 유비쿼터스 시대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만들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기술자, 휴먼웨어를 원하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는 대학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산업화 시대에 기술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단순 암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이거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 학도를 만드는 대학에서는 이 유비쿼터스를 이해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인간형 이런 유비쿼터스를 부르줄 수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왜 우리나라 대학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학생 모집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진국은요. 선진국의 대학에 가보면요. 거기는 미국, 호주 이런 데 가보면은 미국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에 전 세계에서 다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학은 딴 나라에서 오지 않습니까? 왜 학생들이 없다고 대학이 문을 닫습니까? 이런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기술, 그렇죠?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를 익혀가지고 이런 좋은 기술들을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고 전 세계의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맞이하자 이 말입니다. 왜 학생들이 없다고 난립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말 휴먼웨어, 내가 늘 이야기하죠. 이제 여러분들 휴먼웨어를 실천하는 시대가 된다. 이제 제품처럼 완성된 사람, 기술자, 특히 유비쿼터스의 컨텐츠,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이 휴먼웨어를 우리나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하고 그죠? 배를 만들어 수출하고도 강철을 만들어 수출 이런 건 좋습니다만은 이제는 사람 수출해야 됩니다. 이런 유비쿼터스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휴먼웨어를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개념은요, 몇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교육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을 마인드를 바꾸고, 그렇죠?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바꿔야만이 우리나라가 유코리아가 되지. 일부 몇 사람이 떠든다고 유비쿼터스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다가오는 시대는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물리가 지배했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했지만 앞으로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야 논리. 논리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논리적인 시대, 정보가 중요한 시대.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했다니까요. 빌딩이 중요했고 자동차가 중요했고 앞으로 시대는 그거보다 더 정보, 눈에 보이지 않는 컨텐츠,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여러분들 아주 과거에 단순 계산만 하는 컴퓨터에서 우리 인간의 계산 목적하는 컴퓨터에서 이제 이 컴퓨터가 가격이 초소형화되면서 그죠? 바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더라가. 이 PC라는 개념이 1976년에 도입돼가지고 우리 인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어주고 이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이 처리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보와 이 정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낼 수 있는 기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송수신이 결합돼가지고 정보통신 시대, 그렇죠? 정보와 통신이 만나는 시대, 이놈이 벌써 우리한테 다가온 지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화에서 정보를 바꿔버리고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구로 해서 전자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다? 지금 앞으로의 10년은 뭡니까? 제4의 혁명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뭐 유비쿼터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 물리공간 모든 객체한테 개체들한테 들어가 있다. 뭐가? 컴퓨터와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여러분들 필요로 할 때 굳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접속 안 시키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항상 주위에는 뭐가 있다?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과 네트워크의 송수신 기능이 존재해가지고 물리공간에 전자공간이 함께 나오는 시대 유비쿼터스 공간이 다가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더라? 모바일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에서부터 실현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고 이제 향후 10년 안에 제가 이야기했던 유비쿼터스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어느 나라가 이런 유비쿼터스를 실천하느냐? 어느 나라가 이런 유비쿼터스 기술자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어느 나라가 유비쿼터스 공간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느냐에 의해서 선진국이 달라진다. 우리나라가 2만 불, 3만 불 되는 지름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핵심 키워드 유비쿼터스를 무시하고는 이제 우리나라는 2만 불, 3만 불 될 길이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분들도 이런 유비쿼터스 개념을 더욱더 철저히 알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정말 유비쿼터스식에 필요한 인간상 휴머니어를 실천하자. 그리고 이런 양질의 휴머니어들 전 세계에 수출해가지고 그렇죠? 사람 수출하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점차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다가오는 게 뭐부터 다가오더라? 정보 가전이더라. 그죠? 우리 집에 있는 가전 제품에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냉장고를 굳이 물리적으로 온도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멀리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냉장고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대 정보 가전이 오고 있고 홈 네트워킹이 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유비쿼터스가 시작된다. 그죠? 컴퓨터는 고정된 데스크탑에서 모바일이 바뀌고 이제 뭐 보십시오. 핸드폰도 사라지면서 이제는 초소형 칩이 되고요. IP가 버전 4에서 버전 6로 바뀌고 그렇죠? 인터넷 구조도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피어투피어로 바뀌어가고 그렇습니까? 이제 세상이 열심히 유비쿼터스로 달려가고 있고 우리 유비쿼터스는 굳이 IT 분야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BT 또 나노테크놀로지, NT 모든 전 분야에 유비쿼터스가 적용된다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무슨 환경?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이제 살아보면서 JJH의 말이 맞다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가지고 다시 유비쿼터스를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좋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예, 가슴이 뜨거웠으면 뜨거운 박수를 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유비쿼터스 세상으로